네, 기획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업종별 분석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종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을 모시고 내년도 조선업종을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연구위원님 뵈면 꼭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조선업종이 진짜 뭐 신조선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다 그러고 수주도 엄청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하반기 들어서 전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요인이 뭔가요? 일단 저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져서 실적이 돌아서는 것을 저희는 아직도 아무도 지금 확인을 한 적이 없는 그게 일단 큰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해운업종을 들 수가 있는데 예. 해운업종의 올해 하반기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 해운이 업황이 피크아웃해서 종국에는 이제 나중에 발주가 좀 올해보다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방업종의 주가 흐름이 이 조선업종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좀 드문 일이어서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한 말씀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조선업종 업황을 좀 진단해 봐야겠죠. 좀 이끌 만한 모멘텀 그리고 내년도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방에 대한 우려가 좀 종료될 수 있는 시점을 22년 한 5월과 6월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분명히 매우 운임이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내년에 운임이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해운사들이 벌고 있는 어닝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배를 한번 발주를 해서 뭐 1, 2년 배를 굴리는 게 아니라 2, 30년 동안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를 멈출 만한 정도의 어닝의 이런 붕괴는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동량이 다시 돌아서는 시점, 그래서 전방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시점에 조선업체들도 수주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주가는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실적이 금년보다는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보실 때 내년도 조선업종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시점이 한 2분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선가가. 그것들이 이제 매출에 조금이라도 섞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22년 4분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영업 마진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 연간으로 보자면 2021년 2분기에 워낙 그 조선 업체들이 이제 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빅베스를 세게 했기 때문에 예. 21년보다 22년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여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흑자가 나는 것을 좀 이렇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니까 그 시점은 공통적으로 아마 22년 4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있습니다. 4분기 정도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업종 내 모든 종목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다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그래서 조선주는 움직일 때 이게 방향성이 보통 같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예.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업체를 좀 좋게 보는 편인데 이제 이 조선 업종 안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종목이 성격이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중간지주 회사의 역할이고 그렇죠. 나머지 조선주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조선 사업회사인데 저희는 중간지주의 성격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인 저평가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더 낫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중간지주 성격이어도 사업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많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최근에 조선업종에서 최근에 또 빅딜 이슈가 있었는데 유럽연합에서 일단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좀 불허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선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빅딜이 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볼 때는 전반적으로 산업의 사이즈가 계속 축소가 될 때
이제 출혈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요. 저희는 현 시점은 조선이 볼륨적으로 이렇게 더 축소가 되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21년처럼 이렇게 적게 건조하는 시기가 없을 것이고 네. 내년과 내후년에는 볼륨도 늘어나지만 만드는 개별 선종들의 이 가격도 다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을 불허해서 다시 이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경쟁선상에 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그 이슈가 이미 주가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하방 위험을 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사실 엄경화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도 조선업종은 금년보다는 조금 좋아지겠다는 느낌은 강하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투자하실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변수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저희가 시작 때부터 계속 전방산업 얘기를 좀 많이 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방산업체인 해운업체들이 1, 2월이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이게 또 운임이 내려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뭔가 이 계속 배를 발주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겠죠.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전방산업체의 움직임을 조금 유념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비수기가 끝나고 다시 성수기가 되는 시점에 얼마나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선업종의 주가 향방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연구위원님 방송을 여러 번 보면서 조선업종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년은 조선업종도 좀 반등하고 또 연구위원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